자, 이번 시간에는 7장에서 배운 것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말로 할 텐데요. 그 이유는 캐패시터와 인덕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고등학교 때 배운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일반 물리에서도 조금 배우죠. 그런데 이게 회로 이론적으로 푸는 건 처음 배우기 때문에 이거를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덕터랑 캐패시터의 개념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인덕터, 캐패시터는 회로 이론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배울 전자회로에서도 이제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회로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엘리멘트가 이제 RLC, 인덕터, 캐패시터 저항입니다. 근데 이제 개념이 잘 없으면 이제 나중에도 이제 나중에 전공 과목을 더 배울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국말로, 우리말로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영어로 된 강의를 잘 듣고 이해한 학생들은 스킵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괜찮고요. 뒷부분은 이제 스위치드를 이제 할 텐데 그 부분은 좀 들으면 좋겠고요. 7.8절도 이제 우리말로 하겠는데 그 이유도 이제 스위치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스위치에 따라서 이제 회로의 상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 회로의 조건들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문제를 어떻게 풀든지 초계값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잘 이해를 못하면 이제 8장과 9장에서 배울 내용에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실장을 리뷰를 한국말로 하고, 그다음에 스위치드 컨디션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패시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런 거죠. 전류란 것은 이제 이런 전화번이 있다고 합시다. 네, 전화번이 있으면 전류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플러스 차지가 흐르는 거죠. 네, 이렇게 흘러서 가는 겁니다. 이 흐르는 게 이제 이 전류예요. 물론 실제로는 플러스 차지가 움직이진 않고요. 마이너스 차지가 움직이죠. 근데 플러스 차지가 그 마이너스 차지가 움직이는 걸 왜 플러스 차지가 움직이는 걸이라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전자기학에서 배울 텐데요. 플러스 차지가 움직인다는 것은 마이너스 차지가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의 부재예요. 마이너스가 없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혹은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없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즉 원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요. 이렇게 한 분자 안에서, 혹은 분자 혹은 어떤 단위 엘리멘트 안에서. 그런데 어떤 이유든 간에 이 플러스 차지 주변에 돌고 있던 전자가 없어지면, 즉 원래 여기에 플러스 3개가 있었고 마이너스 전자가 3개 있었는데 어떤 이유든 이 마이너스 전자 하나 없어지면 얘는 플러스 3개랑 마이너스 2개죠. 그럼 얘는 뭘로 보이는 거냐면 얘는 전공으로 보입니다. 즉 플러스 차지로 보이는 거예요. 네. 플러스의 의미는 뭔가요? 플러스가 많아진 게 아니라 마이너스의 부재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언제 마이너스로 보이느냐?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디선가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4개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차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전류의 움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일단 마이너스가 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여기 있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고 얘는 중성이었어요. 중성. 그러다가 얘가 일로 움직이면 중성이 아니고 플러스라고 하죠. 예. 여기가 여기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였습니다. 얘가 움직이면 얘는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 말은 전자가 일로 움직인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플러스가 일로 움직인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플러스의 존재는 전자의 부재니까.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플러스가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죠. 그런데 이 전자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는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로 왔으면 일로 갈 겁니다. 네, 쭈쭈쭈 가겠죠. 그래서 얘는 루프를 두고 돌아야 돼요. 근데 막히면 못 갑니다.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돌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얇은 판을 막아놓고요. 이렇게 이런 애를 만들었다고 치죠. 그러면 이 판의 특징은 뭐냐면, 이 판의 특징은 이 안에 전자가 이동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안에 있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불러요. 네. 얘의 특징은 뭐냐면 전자가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있던 플러스 차지가 여기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이 플러스 차지의 역할은 뭘 하냐면 얘는 마이너스 차지를 당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플러스 차지를 밀어내요. 그러면 여기 안에 붙어있던 이 철판에 요 철판, 요 컨덕터 도체에 붙어있던 이런 원자 중에 플러스 차지를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가 없어졌으니까 얘는 뭘로 바뀌나 얘는? 얘가 하나의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는 플러스가 계속 와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 플러스가 가는 게 아니라 이 플러스는 여기 쌓여 있고 대신에 여기 있던 플러스를 하나를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원래 있던 것처럼. 그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서로 어떠냐면 기계적으로 서로 당깁니다. 당겨요. 요거를 일렉트릭 필드라고 부릅니다. 전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보냈겠죠? 그럼 또 쌓여요. 또 튕겨나가고 마이너스가 되고 또 보내면 또 쌓입니다. 여기 있던 플러스를 튕겨내죠. 밀어버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되냐면 여기서 있는 플러스가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가 쌓이니까 이 힘을 밀까요 안 밀까요? 여기 이 플러스가 쌓이니까 여기서는 플러스를 얘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언제까지? 여기서 이 배터리라는 것은 플러스 차지를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인데 얘가 밀어내는 힘과 얘가 밀어내는 힘이 같아질 때까지 플러스가 쌓입니다. 근데 요 플러스를 밀어내는 힘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냐면 기전력이라고 불러요.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플러스 차지를 밀어내는 힘을. 얘를 영어로는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라고 불러요. EMF라고 불러요. EMF 약자로. 얘가 누구의 다른 이냐면 얘가 다른 말로 뭐냐면 전압이에요. 볼테이지입니다. 즉 전압이 있다 라는 말은 뭐냐면 플러스 차지를 계속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배터리 있죠. 우리 2.5V짜리 배터리 있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가 갖고 있는 2.5V 의미는 뭐냐면 얘는 2.5V만큼 여기 있던 플러스 차지를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저항을 연결하면 2.5V만큼의 힘으로 플러스 차지를 밖으로 몰아내는 거죠. 볼테이지의 의미란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전이에요. 전이차 혹은 기전력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럼 얘는 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는 전류가 뭔가 전류가 바로 전하의 움직임이잖아요. 전류는 플러스 전하죠. 플러스 차지의 움직임, 다른 말로 흐름이죠. 그렇다면 이건 뭘 뜻하냐면 전류가 계속 흘렀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생긴 거죠? 차지가 또 하나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차지가 튕겨나가면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뭐가 생겨요? 일렉트릭 필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필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생기는 거죠. 이 필드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전위차가 늘어난 겁니다. 또 전류가 또 들어오면 차지가 또 생기고 전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은 늘어나요. 뭐에 의해서? 전류에 의해서 늘어납니다. 혹은 반대로 전류가 빠져나가면 얘가 빠져나가는 거죠. 얘가 없어지니까 전압이 줄죠. 얘는 캐패시터는 깡통 같은 깡통. 여기다 차지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플러스를. 그럼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뭐냐? 전류가 다시 이거는 뭐냐면 전압은 전류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전류가 아니라 전하입니다. 전하. 차지가 쌓여가지고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캐패시터 양단에는. 네 개를 양분을 미분하면 dT분의 dV가 커런트가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관계 안에 있는 관계식이 바로 C입니다. 캐패시턴스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캐패시턴스. 우리나라 말로 용량입니다. 용량. 얘는 무슨 말이냐면 용량이 크면 전류가 쌓여도 이 전위차가 천천히 늘어나요. 그 말은 요게 큰 캔인 거죠. 큰 캔. 물통이 좀 단면적이 큰 물통인 거예요. 물통이라고 따지면 이 면적이 큰 물통인 거예요. 캐패시턴스가 크다는 얘기는. 그래서 물을 조금 부어도 여기가 조금밖에 안 차죠. 계속 불면 천천히 찹니다. 높이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단면적이 작은 물병 같은 경우는 물을 넣으면 물이 쑥 금방 올라가죠. 이거는 캡이 작은 거예요. 근데 면적이 크면 얘는 캡이 큰 거죠. 그래서 캐패시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전압과 전류식에 I는 C dT분의 d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의미가 아니라 V는 1/C의 전류란 얘기예요. 얘를 적분하면 이런 꼴이 나오는 거고, 이걸 미분하면 이런 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캐패시터의 이퀘이션입니다. 캐패시터의 특성식이에요. 자, 이게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덕터 보죠. 인덕터는 magnetic field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석,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수업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기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영구자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영구자석이 만들어내는 그 자기력선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전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이 플러스 차지가 있고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면 서로 당겨요. 그냥 얘네가 존재함으로써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요. 요것과 관련된 것이, 요거가 비례하는 것이 일렉트릭 필드예요. 반면에 마그네틱 필드는 뭐냐면 전하, 마이너스 차지는 플러스 차지는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전하가 움직이면 이 주위에 발생하는 필드예요. 얘를 마그네틱 필드입니다. 전류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상관없어요. 전류가 흐르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흐르는 비례하는 양에 맞춰서 주위에 마치 자석이 만들어내는 마그네틱 필드 같은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전류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코일이 있다고 칩시다. 코일일 필요는 없는데 이런 코일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전류가 흐르면 전류를 주변으로 엄지손가락, 오른손 법칙 알죠? 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있으면 내 손가락이 이렇게, 그림 이상하네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 이렇게 감는 방향으로 자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 코일을 따라서. 그러면 서로 상쇄돼가지고, 그러면 앞에 있는 들어와서 감겨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감기겠죠. 그러면은 이 턴과 이 턴이 서로 상쇄돼가지고 이 가운데만 자석이 흐름 만들어집니다. 이게 아무튼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걸 자세히 알려면
전자기학 시간에서 다시 배울 거고, 또 나중에는 에너지 변환에 대한 수업에서 이걸 좀 다룰 텐데, 아무튼 이렇게 다루면 중요한 건 여기서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캐패시터에서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이 만들어서 에너지가 스토어했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에너지가 스토어됩니다. 걔가 바로 인덕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여기 걸리는 전압 V는 L dTdI이 연결해집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걸려야 전류가 증가하겠죠. 네. 이런 거. 얘도 에너지를 스토어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두 식이에요. 캡일 때는 I는 C dT분의 dV다. 인덕터 할 때는 V는 L dT분의 dI다. 요것만 잘 알면 돼요. 요 내부적인 원리를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 세부적인 원리 이런 것들은 전자기학에서 제대로 배울 겁니다. 전자기학이 전기공학의 진수예요. 맥스웰 이퀘이션으로 전기적인 현상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낮든 주파수가 높든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엔지니어가 쓸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복잡하고 그거 다 따져가면 제품 같은 걸 못 만드니까. 그런데 상당히 간단하게 걔를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럼프드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로이론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전자기장의 럼프드 파라미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덩어리로 얘는 저항이야, 덩어리로 얘는 인덕터야, 얘는 캐패시터야 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캐패시턴스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철판을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유전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전류가 정말 안 흐를까요? 전자의 움직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없다고 배우는데 실제로는 이 전해질 사이에도 약간의 전류가 흐릅니다. 아주 약간. 엄청 작게. 엄청 작은 게 1%가 아니라 0.0000001% 정도 흐를 수 있어요. 근데 걔는 무시하는 거죠. 걔를 따진 다음에 뭘로 보냐면 얘는 캐패시터와 저항이 병렬로 보거든요. 근데 걔를 해석할 수 있어요. 전자기학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너무 복잡하니까. 또 해봤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순수하게 캐패시턴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이 모델로 그냥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로이론과 전자기학의 차이입니다. 자, 앞에서 배우는 거 되게 여러 가지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캐패시터는 이렇게 생긴 애다. 인덕터는 이렇게 생긴 애다. 요거를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이거 가지고 이제 8장부터는 이렇게 되었을 때 회로를 풀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되었을 때 KCA를 풀고 KV를 풀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다음 장에 배울 거예요. 그때 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도록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캡은 뭐라고요? I는 CdT분의 dV, 인덕터는 V는 LdT분의 di. 이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위치 서킷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스위치 서킷은 뭐냐면 회로 안에 스위치가 있는 회로예요. 회로 안에 스위치가 있는 회로? 아무튼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회로입니다. 좀 여기 읽어보죠.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교과서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All of the circuit input, 즉 인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나 혹은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나 혹은 이것들이 컨스턴트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있겠죠. 그런데 어떤 회로는 일정한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애에다가 스위치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특정 스위치가 되면, 시간이 되면 오픈이 될 수도 있고 클로즈가 될 수도 있어요. 오픈이 되면 완전 오픈이고 클로즈가 되면 여기는 숏 치는 겁니다. 와이어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 이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R이에요. 이게 스위치예요. 네. 이게 스위치인데
얘는 뭘 뜻하냐면 얘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t는 0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 스위치는 뭐랑 똑같냐면 t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오픈이에요.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t가 0보다 크면 얘는 클로즈입니다. 얘가 오픈. 얘는 그러면 얘는 오픈이고 얘는 클로즈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숏이겠죠. 이렇게 되는 게 그러면은 t가 0이 되는 순간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겠죠. 그래서 t는 0이긴 0인데 이 상태일 때의 시간을 0 마이너스라고 표시하고요. 0이긴 0인데 이 상태가 된 시간을 0 플러스라고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we denote the time immediately before switch opens or close. 이 동작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시간을 t0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라고 붙이고요. time immediately after the switch open or close. 이 스위치 동작을 하기 직후의 시간을 t 플러스라고 씁니다. 네, 둘 다 0, t가 0일 때예요. 그런데 오픈 상태가 바뀌니까 0이 같은 시간인데 이때의 시간을 마이너스 붙이고 이때 시간을 플러스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t는 이 스위치는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t는 0. 얘는 무슨 의미냐면 이 경우는 이게 지금 이쪽이죠. 얘는 이렇게 되는데 t가 0일 때 이 스위치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경우는 t가 0보다 작으면 이 경우는 t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t가 0보다 커지면 오픈되는 그런 회로를 표시하는 겁니다. 꼭 얘는 0초일 때는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얘가 t는 뭐 3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3초 전에는 얘는 오픈이었다가 3초가 되면 클로즈가 되는 거죠. 한 회로에 이런 스위치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개 있으면 있을수록 더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그 다음에 스위치는 그 t가 0일, 그러니까 이미 설정된 여기 t0라고 했을 때 t0의 시간에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 시간을 스위칭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뭘 가정할 수 있냐면 모든 소스가 다 컨스턴트예요. 이게 뭐 5V짜리 전화번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네가 t가 얘가 이렇게 하죠. 얘가 그럼 이 순간에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t는 0입니다. 그럼 t가 0이 되기 전까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 시간부터 t가 0이 될 때까지는 이 회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5V와 저항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항을 뭐 예를 들어 1ohm이라고 할까요? 그럼 저희가 얼마 흐르고 있는 건가요? 5A가 흐르고 있었던 거죠. 5A가. 그럼 여기 흘러가는 전류 I가 t가 0 마이너스일 때 얘는 5A예요. 그런데 t가 0 플러스가 되는 순간이 어떻게 되는 순간에 얘가 열리죠. 그럼 전압이 걸리나 안 걸리나요? 안 걸리죠. 이때는 얘가 0A가 되는 거죠. 0A. 그래서 스위치 상태에 따라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저항만 따져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가 저항이 아니라 캐패시터라고 해보죠. 캐패시터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때 여기 걸리는 전압이 V라고 해봅시다. V라고 지우고 이거 좀 제대로 볼까요? 자,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요.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이번엔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어요. 5V입니다. 이렇게 오픈되는 거예요. 여기 걸린 전압이 V라고 하죠. 그럼 이 회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자, 언제 나오냐면 t가 너무도 작을 때예요. 그때 흐름은 뭐냐면 전화번호에다가 캐패시터가 있는 이런 흐름이죠. 네. 지금은 여러분 못 풀지만 나중에 이 회로 풀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못 풀잖아요. 풀 수 있는데. 네, 그럼 얘가 5V였으면 얘가 얼마 될 거냐면 얘가 5V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0은 무궁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회로는 스위치가 오픈되죠. 여기 V, 여기 V죠. 그럼 이때 V는 이걸 거고요. 이때 V는 이겁니다. 이때는 5였잖아요. 이게 얼마일까요? 얘는 5예요. 왜일까요? 캐패시터의 전압은 급변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급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캐패시터는 전압으로 에너지를 스토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터 경우에는 요 갑자기 순간에 이렇게 미소 시간 동안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요런 시간을 요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조건을 steady state라고 부릅니다. 얘는 왜 state 안정 상태라고 부르는데 얘는 뭐냐면 t가 이 회로가 언제부터 안 변했나요? 마이너스 무한대 시간부터 이때까지 계속 일정했던 거예요. 안 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상태가 된 거죠. 이게 steady state예요. 근데 이 순간 되는 순간 뭔가 변화가 있겠죠. 뭐 지금 여기 빠졌지만 예를 들어 저항이 있다 이렇게 있다. 이게 있었다.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이 전압은 더 이상 5V가 안 돼요. 바뀌거든요. 여기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이 스위치 때문에. 스위치가 변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어디로?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얼마로 바뀌냐면 얘도 스테디하게 바뀌겠죠. 바뀔 거예요. 안정 상태로. 네, 변화가 없는. 네, 요런 거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 스위치를 포함한 회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인덕터와 캐패시터의 특징을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잠깐 보죠. instantaneous change, 즉 갑작스러운 변화가 not permitted, 허용되지 않아요. 뭐가요? 인덕터일 경우에는 전류가 갑자기 변할 수 없습니다. 스텝으로 바뀔 수 없어요. 그다음 캐패시터일 경우에는 볼테이지가 갑자기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덕터는 전류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애고 캐패시터는 전압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인덕터는 전압은 마음대로 바뀌어도 돼요. 그리고 얘는 캐패시터는 전류가 마음대로 바뀌어도 됩니다. 보면 이미 우리가 풀면서 알 수 있는데 앞에서 예제를 보면 이거 봐요. 여기서는 전류는 어떻게 변했나요? 전류는 변하긴 변하지만 컨티뉴어스하게 변해요. 전압은 여기 있다 갑자기 이거 팍 바뀌죠. 네. 얘는 디스컨티뉴어스하게 바뀝니다. 바뀔 수 있어요. 즉 인덕터 할 경우에는 볼테이지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인덕터 전류는 컨티뉴어스하고요. 네, 캐패시터 볼까요? 앞에서 했으니까 여기 앞에 좀 보면 파형이 있을 텐데 여기 보죠. 전압은 네, 컨티뉴어스합니다. 지금 전류는 네, 일로 갔다가 일로 가죠. 어때요? 전류는 디스컨티뉴어스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캐패시터는 에너지를 볼테이지로 스토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죠. 자, this element acts as a short circuit to complete current into its terminal.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까 캐패시터 예를 들었죠. 캐패시터 예를 들었는데 캐패시터 예를 제가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죠. 어떤 거냐면 얘는 전압이 언제까지 증가하냐면 여기 있던 차지가 이리로 쭉 가서 이 차지가 막 쌓여요. 이렇게 계속 쌓이나요? 아니에요. 여기 있던 차지들이 마찬가지로 여기는 플러스가 오는 거를 막아냅니다. 플러스랑 플러스로 미니까. 그래서
막아낼 때까지 차지가 쌓여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들어내는 기전력 전압과 이 전압은 소스가 만들어낸 전압이 같아지면 더 이상 차지가 넘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영원히 지났어요. 그러면은 전압은 이렇게 있고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뭐 이게 5V였는데 처음에 0V였다가 시간이 지나가서 5V로 바뀌는 거죠. 왜냐면 차지가 쭉 쌓이니까. 그럼 더 이상 전류가 흐르나요? 안 흐르나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안 흐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얘는 처음에 이 소스 여기 전압이 V가 5V였어요. 캐패시터 전압이 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갑자기 연결하는 순간 이렇게 확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해요. 그래서 여기 전압 VC가 어떻게 되냐면 VC가 이렇게 차는 거죠. 언제까지? 이 전압과 이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그럼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그럼 이 패스의 전류가 흐르네요? 안 흐르네요? 그럼 여기서 보기에 여기에 임피던스는 얼마인가요? 여기의 저항은 무한대 저항과 같다고 표명되는 거죠. 즉 길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뭘로 보냐면 오픈 서킷으로 봅니다. 이거 봐도 돼요. 캐패시터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는 시간이 오래 지난 정상 상태에서 시간이 무한대로 지난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초까지 무한대로 시간 오랫동안 지나고 나면 그 회로에서 캐파시터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오픈 서킷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애니까 걔는. 반면에 인덕터일 경우에는 뭐가 안 변할까요? 그러니까 정상상태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캐파시터는 I는 C dt분의 dV예요. 그러니까 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0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저 오픈 서킷인데 인덕터는 V는 L dt di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얘기는 뭔가요? 이게 뭐라는 얘기? 이게 0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이게 0V래요. 언제 0V일까요? 얘가 숏인 거죠. 숏.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 인덕터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숏으로 볼 수 있어요. 단 여기서 말하는 정상 상태는 가정이 있는데 뭐냐면 DC 소스만 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DC 소스만 있을 때 1V, 3V, 100V, 20V 혹은 20A, 10A 이렇게 시간에 대해 변화하지 않은 DC 소스만 가지고 있는 회로에서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런 소스가 아닌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AC 소스, 교류 소스라고 불러요. 근데 걔는 2학기 때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정리하면 이래요. DC 서킷에서 인덕터는 뭘로 보이냐면 숏 서킷으로 보면 돼요. 언제? 정상 상태에서. 정상 상태라는 것은 뭐라고요? 시간이 마이너스 1대부터 0초까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가지고 더 이상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 그때를 정상 상태라고 부르고, 그때 인덕터는 DC 서킷에서 숏이고요, 캐파시터는 오픈 서킷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는 스위치가 있는 회로를 푸는 방법은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먼저 뭐라냐면 회로를 쪼개는 거예요. 네, 언제? 그 시간, 스위치가 동작하는 시간, 스위치 동작 시간 전의 회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후의 회로를 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하는 그 후의 회로는 왜 필요하냐면 스위치가 동작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캐패시터의 전압과 인덕터의 전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그 t가 동작하기 전에 있는 시간 동안에 있는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캐패시터는 오픈으로 해석하고요. 인덕터는 숏으로 해석해서 풉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캐패시터와 인덕터의 전류를 찾는 문제예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 회로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면서 한번 이해해보죠. 이게 전원이 있네요. 검정색으로 그릴까요? 여기에 전원이 있습니다. 10V. 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느냐 변하지 않나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회로입니다. 여기에 저항이 2옴이 있고요.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네요.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t가 0일 때 오픈하는 애 거예요. 여기에 캐패시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고로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는 애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똑같이 캐패시턴스입니다. 근데 두 개 차이는 뭐냐면 이 경우는 이 플러스의 전압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여기에 걸린 전압 V가 음수이어도 되는 캐패시턴스예요. 근데 얘는 V가 음수면 얘가 실제적으로 망가져 버려요. 실제 캐패시턴스가 망가진 애가 있습니다. 전압이 거꾸로 걸리면 캐패시터가 망가져요. 불에 타버립니다. 터져요. 뻥 하고. 그런 애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는 극성에 관계없다. 아무데나 연결해도 된다는 뜻이고, 얘는 반드시 극성을 잘 확인해서 연결해라 라는 걸 표현하려고 나누어 표현하는 겁니다. 전해 캐패시터는 전해질로 만드는 캐패시터인데요. 네, 캐패시터가 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름 캐패시터나 혹은 세라믹 캐패시터, 요게 극성이 없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제 얘가 3옴이고요. 얘가 1, 2인 거죠. 이때 이 전류를, 이 전류를 IL이라고 하고요. 여기 걸리는 전압을 VC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0.5페럿이네요. 0.5페럿이고. 자, 그럼 얘는 회로가 두 개예요. 언제? 보죠. 첫 번째, t가 0보다 작은 그 조건에서 이 회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회로였던 거죠. 이런 회로였던 거예요. 여기 흘리고 얘가 0.5페럿이고 얘가 3옴이고 2옴이고 100V 이내인 겁니다. 그 다음에 t가 0보다 커지면 이 회로가 어떻게 바뀌냐면 100V고 저항이 있는데 오픈돼 있어요. 이런 애인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관심사는 바로 이 회로예요. 이 회로인데 얘를 풀려면 얘 볼까요? 얘 풀려면 나중에 이제 다음 챕터에서 요거를 풀 거예요. 이렇게 캐패시터가 있고 인덕터가 있는. 지금은 배운 거는 캐패시터가 뭐고 인덕터가 뭐고,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와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뭐고, 그 다음 캐패시터와 인덕터가 찐결로 연결되어 있을 때 혹은 변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정리되는지, 등가값이 뭔지를 좀 다룬 거지만 이 회로를 풀진 않았죠. 이제 푸는 건 다음 챕터에서 8장에서부터 다룰 건데, 얘 회로를 풀려면 t가 0인 순간에 요 V 요 캐패시터는 여기에 전압이 스토어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기 전압이.
요 값이 중요합니다. 요 값이. 그리고 그 순간에 이때 요 IL 값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캐패시티에 걸리는 V는 VC는 뭔가요? C분의 1 인테그랄 I의 dt죠. 언제부터? t0부터 여기 d 타우로 하죠. 네, d 타우. 언제부터? t0부터 t까지죠. 뒤에 뭐가 붙어요? VC의 t0. 초기 조건이 봅니다. 초기 조건. 그리고 IL도 마찬가지. 여기 흐르는 전류 IL.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1/L에 t0부의 t에 v에 d 타우 되고 여기 뭐가 붙냐면 IL의 초기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 초기 조건이에요. 얘를 알아야 이 회로를 풀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요거로 풀 거거든요. 근데 얘는 누가 결정하냐? T가 스위치가 바뀐 요 순간에 결정되는 겁니다. 걔를 어디서 결정하냐면 T가 0보다 작을 때 요 회로를 풀어서 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회로를 풀 때는 먼저 정상 상태의 조건에서 얘네의 초기 값을 찾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회로를 다시 꾸민 다음 이 회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기 조건이 얼만데? 를 묻는 거죠. 여기 VC가 얼만데? C와 요 IL이 얼만데? 라는 걸 봅니다. 자, 그럼 이 회로를 한번 풀어보죠. 그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정상 상태로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로는 어떻게 가정되는 거냐면 시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t가 0일 때까지 계속 이 조건으로 있던 회로라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미 얘는 정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는 겁니다. 즉 안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얘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죠. 얘도 변화가 있는 애가 변화가 있을 애가 아니고 변화가 있을 애가 아닙니다. 얘는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뭐죠? I는 C dt분의 dV고 얘는 V는 L dt분의 di니까요. 그런데 변화가 없던 얘기니까 요 전압의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0이고 얘도 0이에요.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라고요? 0이라는 뜻입니다.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 회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플러스 10이 있고 저항이 있으면 얘는 그냥 오프닝이랑 똑같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전류의 변화가 전압의 변화가 없어요. 인덕터에는 전류의 변화가 없어요. 전압이 0이죠. 여기에 걸린 전압 드랍이 0이니까 얘는 뭐랑 똑같냐면 숏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숏이라는 거예요. 숏 이렇게. 얘는 2옴, 3옴. 그래서 여기 전압이 VC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L이라는 거죠. 이 회로와 같다는 거예요. 이 조건은 10V니까. 따라서 VC는 얼마일까요? 여기 걸린 전압은 여기 걸린 전압이니까 10 곱하기 2와 3에 의해서 전압이 나눠지네요. 2 더하기 3분의 3이니까 6V가 되겠네요. 6V. 그다음 IL은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니까 IL은 10을 5로 나누면 2A가 있을 겁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VC의 0 시간 동안에 걸린 전압은 6V라는 거고요. IL의 0 전류는 2A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시간이 t가 0이 되는 순간에 뭐가 바뀔 거냐면 상태가 바뀌죠. 회로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 캐패시터도 의미가 있는 거고 인덕터도 뭔가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식을 가지고 풀 거거든요. 그럼 이때 필요한 건 바로 요게 필요한 겁니다. 언제? VC의 요거랑 IL의 요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캐파시터는 전압이 변해 안 변해? 순간적으로 전압이 연속입니다. 따라서 얘는 뭘 같다고 보냐면 VC에 얘랑 같다고 놓고 보고 이때 전압은 6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덕터의 전류는 급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이때는 요거는 너무 같은 시간이니까 얘는 2A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여기에 쓰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걸 묻는 문제예요. 요 값이 얼마다? 요 값을 구하는 요 두 값을, 즉 t가 플러스 제로일 때, 제로 플러스일 때 내에 전압과 전류를 묻는 거고요. 얘는 그럼 뭘 구하냐면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구해서 풀면 되는 거죠.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문제인데 한 번 더 보죠. 자, 이때는 뭘 구하냐면 전류, 전압, 그다음 전류의 미분, 전압의 미분 요 네 개를 구하는 거예요. 네 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회로를 먼저 잘 보면 이렇게 회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중요한 건 시간이, 스위치가 지금 두 개죠. 이거 하나와 이거 하나 있는데 둘 다 0초일 때 움직입니다. t가 요 조건에서 요 조건일 때 한번 회로를 그려보면 이때는 얘가 어떻게 되나요? 얘는 10V고 여기에 2ohm이 있고요. 이때 얘는 0초일 때 닫히는 거니까 얘는 오픈이에요. 오픈되어 있고요. 네, 오픈되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럼 뭐가 있냐면 여기에 캐패시터가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항 연결되어 있고 인덕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A짜리 전류원이 있고, 이때는 0에서 얘는 뭐냐면 0일 때는 여기 연결되어 있다가 0이 지나면 1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 전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얘는 1ohm이고, 얘는 1ohm이고 1헬리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IL이고요. 여기 전압이 VC고 이 값이 0.5F이네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 시간대부터 0초까지 영원 무궁토로 계속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정상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 이쪽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아예. 그러면 정상 상태에서 캐패시터는 뭐로 보이죠? 오픈으로 보이고요. 네, 인덕터는 뭘로 보이냐면 숏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로를 다시 그리면 캐패시터는 오픈으로 보이고요. 1옴 있고 여기 전류원 있고 인덕터는 숏으로 보이는 거죠. 1옴이고 여기는 2A고요. 그리고 여기 걸리는 전압은 VC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IL입니다. 그럼 볼까요? 그러면 요 IL은 얼마일까요? 이 오픈이 흐를까 안 흐를까요? 흐르지 않죠. 따라서 IL은 0A일 거예요. 그럼 VC는 뭘까요? VC. 이 사이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2A가 1로 다 흐르겠죠. 그러니까 여기 걸린 전압이 얼마냐면 1 곱하기 2니까 2V 걸리겠네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혀 있으니까 VC는 마이너스 2V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로가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0초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회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붙어요.
이거 캐패시터가 보이죠 이제. 1옴이 있고 인덕터가 있고 여기 있던 이 전류원이 일로 안 가고요. 이게 안 가고 이렇게 돌아요 그냥. 그러니까 얘는 있으나 얘는 있으나 마나인 거죠. 여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기 전압이 VC고요. 요게 10V 2옴 1옴 112고 요게 IL입니다. 이제 얘를 풀어보면 되는 거죠. 그럼 풀려면 어떻게 풀까요? 얘를 풀려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얘를 잡아야죠. 이 전류를 I1이라고 합시다. I1 여기 전압을 뭐 VL이라고 할까요? 풀면 여기 전류를 이제 이건 IC인 거죠. 그러면 IC는 C DTL이 VC일 거고요. 그렇죠? 다음에 VL은 L DTL이 IL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보면 이제 이걸로 풀이를 풀어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KCL을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 I1 들어오니까 플러스 I1 IC 나가니까 마이너스 IC IL 나가니까 마이너스 IL 여기는 전류가 나가도 뭐 없죠? 이게 0이에요. 이게 합치면 0이 됩니다. 따라서 I1은 IC 더하기 IL이에요. 그런데 I1은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이게 VC니까 I1은 또 뭐냐면 2분의 10 빼기 VC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도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이거는 그냥 푼 거고 나중에는 얘를 다음 장에서 8장에서는 얘를 싹 다 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구할 텐데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건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찾아보래요. 얘네들 찾아보죠. 먼저 IL에 이때죠. 얘는 뭐랑 똑같냐면 인덕터의 전류니까 급변하나요? 급변하지 않나요? 급변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구했죠. 이게 얼마예요? 0A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건 VC 이거로 구합니다. 근데 얘는 뭘 똑같을 거냐면 얘는 얘랑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캐패시터니까. 얘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V였어요. 이렇게 구하죠. 자, 근데 뭘 구하라 그러냐면 또 이번엔 DT분의 D IL의 이거로 구하래요. 즉 인덕터의 미분텀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인덕터의 미분텀을 구하라고. 자, 그러면 인덕터의 미분텀을 구하려면 얘를 구해야 됩니다. 얘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DT분의 D IL은 L분의 L V L이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언제로 구하는 거냐면 이때 0 플러스 대를 구하니까 얘도 0 플러스 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VL이 0 플러스 대가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자, VL 0 플러스 대를 보면 여기까지 구해는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를 해봤죠. 자, IL의 0 플러스가 얼마였냐면 0A였어요. 여기까지는 했어요. 0A입니다. 그죠? 따라서 지금 시간이 t가 0 플러스인 시점에서는 1로 가는 전류가 0이니까 저 I1은 뭐랑 똑같냐면 IC랑 똑같아요. I1은 IC와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얼마예요? 2분의 10 빼기 VC인 거죠. 이게. 저 구하면 따라서 IC의 0 플러스는 5 마이너스 2분의 1의 VC의 0 플러스입니다. 근데 VC 0 플러스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니까 5 마이너스 2분의 1의 마이너스 1은 6이 됩니다. 즉 6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VL은 이 조건에서 t가 0 플러스일 때 IL의 0 플러스는 0이에요. 그 말은 이쪽으로 저리로 흐르네요, 흐르지 않나요?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VC는 뭐냐면 여기는 1옴 1 곱하기 IL 플러스 VL인데 IL이 0이니까 VC와 VL은 같아요. 언제? VC의 0 플러스와 VL의 0 플러스는 같습니다. 네, VC 0 플러스 얼마니까? 마이너스 2니까 VL 0 플러스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일로 와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VL의 0 플러스를 구했죠.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따라서 L이 얼마냐면 1이죠. 1분의 1 곱하기 VL의 0 플러스는 VC의 0 플러스인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DT분의 D VC의 0 플러스는 C분의 1의 IC의 0 플러스를 보고요. IC 0 플러스가 어디냐면 6이었죠. C는 0.5니까 0.5분의 1분의 6분의 12가 되겠죠. 이곳의 오더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12, 이 값은 마이너스 2, 이 값은 이렇게 문제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초기 조건을 4개나 구하나요? 네, 왜 4개나 구할까요? 뭐 4개를 구할 필요 없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할 회로가 인덕터나 캐패시터가 상관없어요. 인덕터든 캐패시터든 하나만 있으면 초기 조건은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덕터도 있고 캐패시터도 있고 혹은 인덕터가 2개든가 아니면 캐패시터가 2개예요. 그럴 경우에는 초기 조건을 2개 구해야 돼요. 하나일 때는 뭐 이거 구하든 이거 구하든 되는데 2개일 때는 얘랑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뭐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미분하는 텀 역시 필요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초기 조건이 될 거예요. 요거는 다음 장에서 더 깊게 다루게 될 겁니다.